얼마 전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네, 사건 지난 12일 벌어졌는데요. 밤 10시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11살 정도 된 이 여학생이 자택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어허. 다음 날인 오전에 이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당시 실종 신고 내용에 따르면 네. 이 여학생이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들과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뒤에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다가 혼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허.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종 여학생이 자택을 나와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여기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을 한 것까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어머. 그런데 이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이 잠실역 인근 CCTV였는데 어허. 여기서 휴대전화 신호도 끊겼고요. 이후에 SNS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아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11살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혼자서 서울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부모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그런데 이 여학생 실종한 지 닷새 만인 바로 어제 발견됐습니다. 아하. 네, 충북 충주시 한 건물 공장에서 이 경찰이 실종된 초등학생을 발견했는데 다행히도 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랑 있었어요? 이 초등생이 한 50대 남성과 함께 있었던 건데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일단은 무사히 발견돼서 찾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 미스터리한 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단 짚어볼게요. 자, 당시 춘천 지역에서 춘천에서 서울로 이동했는데 충주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발견됐을 때 50대 남성 같이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허지원 변호사님. 이 50대 남성이 이 여학생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 충주로 와라 이렇게 꿰어낸 걸로 보입니다. 어머. 지금 SNS에서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남자가 이 여학생한테 뭐 맛있는 밥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초등학생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가 사는 충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에는 초등학생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니까 결국에는 초등학생이 같이 있다 이렇게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남성 해당 창고 건물을 빌린 뒤에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거기서 이용하면서 살고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라운 무슨 범죄 영화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아이를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경찰이 어떻게 저기 충주에 있는 이 아이를 그리고 저 남성을 잡게 됐을까요? 최전봉 교수님. 어떤 내용이냐면 실종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길어지다 보니까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하. 초등학생을 찾는다고 하는 재난 문자를 두 군데에 보냈는데요. 첫째는 춘천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 일대 주민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용은 키가 140cm 되고 몸무게는 약 35kg 정도 마른 체격이다. 아하. 이 정도로 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제 저녁에 실종 초등학생의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틈을 타서 보낸 것 같아요.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 이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아이가. 예, 어허. 그래서 위치를 알게 돼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해서 찾게 된 겁니다.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영화 같은 얘기예요. 현재 걱정되는 게요. 지금 초등학생의 지금 건강 상태,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명기 원장님. 물론 건강 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거로 알려져 있지만 네.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제 생각엔 저 50대 남성이 우리 아이를 갖다 유인할 때 자기가 50대 남성이라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하.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람을 확인하자부터 굉장히 당혹했을 거고 네. 당혹하면서 아이가 거기에 맞는 조처를 취하려고 하니까 아마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을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고 또 본인이 있게 되는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하. 그 며칠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아하. 다행히 지금 이 아이에게 별다른 건강상 신체상의 위해는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 남성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아이를 유인했던 걸까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아이를 확보했고 네. 천만다행으로 아이가 지금 뭐 상해 등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 그 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혹시 성피해 등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지금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요, 네, 지금. 네. 아이가 매우 불안해서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네. 아직 그 검사도 시행을 못한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아까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휴대폰으로 1대1 채팅이 가능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아이에게는 지금 아마도 사전에 미리 대화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랜덤 채팅을 할 수 있는 게임 뭐 채팅창 같은 데서 어른과 아이가 만나서 마치 아이인 것처럼 대화로 접근을 해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1대1로 라인을 깔아라. 그러니까 어. 일종의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라인을 깔게 한 다음에 아하. 그리고 나서 소위 온라인 유인죄 이제 아청법에 보면 네. 이제 비대면 유인죄 같은 거를 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길들이는 뭐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가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험처럼 서울로 와가지고 충주까지 내려간 데는 상당 부분 신뢰관계가 온라인으로 구축됐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을 보고 네. 지금 이러한 양상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아이는 무사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못된 짓을 한 남성을 일단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으로도 이 남성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허주원 변호사님.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실종아동법에 보면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종 상태의 아동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의 아이를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면서 꿰어냈잖아요. 네. 유인행위거든요. 미성년자 유인죄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성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 있습니다. 경찰이요. 일단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어요. 일단 이 아이를 안전하게 찾았다는 건 잘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왜?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왜 아이가 춘천에서 일단 서울까지 갔을까 혼자. 그리고 발견된 것은 충주일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과정에서 공범은 없을까? 반드시 경찰이 그 또 여죄가 있을까? 반드시 경찰이 밝혀내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